어석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은 제1부의장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윤석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하영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도민의 건강지킴이 비타민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성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첫 번째 아동 및 청소년의 무인 성인용품점의 출입 제한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환경 정화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서 두 번째, 온라인 계약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세 번째, 행복학교의 문제점과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의 무인성인용품점 출입 제한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유해환경 정화활동 강화 방안입니다. 최근 발생한 N번방 사건으로 도민들은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은 여성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보지 않고 마음대로 괴롭히고 노예처럼 착취할 수도 있는 성적 대상물로만 본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N번방의 재질이 흉악한 이유는 피해자 다수가 아동 및 청소년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날이 갈수록 위험하고 진흥화되는 유해 환경 중에 무인 성인용품점이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인 판매 방식의 유해성을 환기시키고 우리 아동 및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같이 고민하고 싶습니다. 자료 1번 올려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종훈 교육감님, 성인 리얼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료 화면 왼쪽에 보이는 인형이 바로 여성의 신체와 성기까지 재현한 성인용 전신 인형인 리얼돌입니다. 신체 접촉에 반응하기 때문에 수백만 원을 호가한다는 이런 리얼돌과 각종 성기구를 판매하는 무인 성인용품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인 성인용품점이 주택가에 위치하여 영업하면 아동과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성상품에 노출되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경기도 김포에서는 초등학교 인근 지역에 무인 성인용품점의 개장을 준비했고 학부모들이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거센 반발에 영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무인 성인용품점은 인근 초등학교로부터 불과 250m 정도 떨어진 등하굣길에 개장을 준비했지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교로부터 200m만 떨어지면 성인용품점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무인 성인용품점은 판매자가 계속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어른의 신분증을 도용해서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더 나아가 도용한 신분증으로 청소년들이 구매해서는 안 되는 리얼돌 같은 성인용품을 구매한다고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2번 올려주십시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시청자 제보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들 학교 근처에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성인용품 가게가 있다는 건데요. 또 치킨을 판다고 등록해놓고 학생들에게 밀폐된 방을 빌려주는 곳도 있습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영업하는 곳들을 정원석 기자가 담았습니다. 최근 저희에게 들어온 제보입니다. 주택가 한복판에 성인용품 가게가 생겨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사진을 보면 통유리 안으로 성인용 인형까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현장을 찾아봤더니 지금은 간판도 내리고 안쪽도 볼 수 없도록 모두 가려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쪽 오른쪽으로 돌아가 보면요, 여전히 선정적인 문구들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가게 앞으로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물론 어린이집 통학 차량도 지나다닙니다. 예쁜 인형 있다, 마네킹 있다, 이렇게 것들이. 논란이 되자 커튼을 내려 더 이상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는 상황.
하지만 학부모들의 마음은 놓이지 않습니다. 혹시 저 자리에 아이들은 자유롭게 다니는 길이잖아요. 관련 법규에 따르면 학교 주변 200m 반경 안에선 이런 업소들이 영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박종훈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감입니다. 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질문 세 꼭지가 모두 교육청을 향한 것인데요. 예. 지금 그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우리 그 복지보건국 소관하고 문화복지위원회 공무원들을 배려해서 교육청을 한 질문임을 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바쁩니다. 네, 교육감님 리얼돌이 무엇인지 또 이런 상품을 취급하는 무인 성인 용품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예, 뭐 보도를 통해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는 있고 또 방금 의원님께서 동영상 그 보도 내용을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저희들 아이들 우리 학생들한테는 참 대단히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만 법에 의해서 이제 학교 경계의 200m만 벗어나면 법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는 뭐 최소 초등학교만 해도 1.5km 정도를 저희들이 학군의 그 범주로 봤을 때 이 통학로에 저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경우라서 맞습니다.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무인 성인 용품점에 청소년이 출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하여 청소년을 보호할 우리 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제 통학로 안에 저런 경우, 성인용품점이라든지, 예, 저런 것이 있는 데 대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어른들이, 이걸 지켜줘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다만 교육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야 다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연간 15시간 교육 중에서 이런 뭐 성매매라든지 또는 그 성폭력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저런 쪽에 접근하지 않도록 뭐 노력을 하는 부분과 주기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지도 단속을 벌이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법적으로 200m 거리 내에서만 단속이 가능하지 그 이외의 장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저희들의 권한도 없기 때문에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 뭐 예방 교육을 통해서 또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함께 걱정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합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교육청도 그 점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교육청 답변 요지서를 들어보니 그 1년에 2번 정도 유해 환경 합동 단속을 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은 어떤 관행적인 단속으로는 지금 이게 제재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단속 위주의 계몽보다는 오히려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예. 자료 한번 올려주시죠. 자료 3번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출입 통제가 없는 24시 무인 성인 용품점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출입 통제가 있는 무인 성인 용품점으로 신분증을 인식해서 들어가는데 이 또한 신분증을 도용해서 들어갈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료 4번 올려주세요. 하여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신분증 인식하는 성인용품점이고요. 왼쪽에 있는 무인 담배 자판기는 신분증하고 지문하고 병행해서 인식합니다. 저기 어디가 있는가 하면 이마트 24시 무인 점포의 담배 자판기를 보면요. 신분증하고 지문 인식을 병행해서 하는 시스템이라 담배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차단이 한 단계 더 되어 있습니다. 하여
24시 성인 무인용품점도 신분증과 지문을 병행하여 인식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성인 인증 강화 장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경남도 교육청하고 경남도하고 함께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렇게 시설을 해서 아이들의 출입을 일정하게 통제하고 막을 수가 있다면 저희들이 지자체와 함께 고민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법령 개정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하고는 또 어떤 자제력이나 통제력이 어른들만큼 안 되기 때문에 호기심을 통해서 저 아이들은 어쨌든 이렇게 발동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어른들이 교육도 교육이지만 제한하고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총동원해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5G의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늘 하던 방식의 관행적인 유해 환경 단속 및 정화 활동으로는 나날이 진흥화되는 새로운 업적과 형태의 신변종 유해업소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성인용품점은 자유업에 해당되어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특별한 제약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기에 현황 파악은 물론 단속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때문에 미온적인 대처로 그치지 마시고 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온라인 계약의 문제점과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31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온라인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4월 9일은 중3, 고3이, 4월 16일에는 고1, 2와 중1, 2, 초등 4, 5, 6학년이, 4월 20일에는 초등 1, 2, 3학년이 순차적으로 온라인 계약을 한다고 말입니다. 약 10일을 앞두고 발표한 것이라 본 의원은 사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월 6일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교육정보원에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온라인 계약 준비를 하다가 작업자의 실수로 교사와 학생들이 올린 하루치 게시물이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을 당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공포에 뜨는 동안 교육부는 과연 뭘 하고 있었는지 적어도 한 달 전에 온라인 수업 준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을 처음으로 하는데 준비기간이 고작 열흘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부의 무리한 결정으로 산하기관은 물론 온라인 교육을 해야 하는 현지 선생님들, 네트워크 유관 업체 등 모두 혼란에 빠졌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이 뻔한 상태에서 온라인 교육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으며 또한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 이 모든 부담을 실무자에게 떠안게 만든 점은 교육부의 직무유기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공교육이 무너져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지 않고 현재 학원 가서 배우는 실정인데 실질적인 교육 효과보다도 명목상의 교육 일수를 채우기 위해 그 부담을 현장으로 전가시킨 것이 이번 온라인 계약의 이유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여 실제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과연 경남교육청은 그 짧은 열흘의 기간 동안 온라인 계약을 어떻게 준비해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정훈 교육감님, 바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감입니다. 온라인 예. 계약 부분은 학교 정책국장한테 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는 교육감님이 다 하시는 질문이라. 예, 교육감님, 이번 온라인 교육과 관련해서 수도권의 한 보습학원이 학교 등교 시간과 동일한 시간대에 학원을 오픈해가지고 아이들이 학교 원격 수업을 학원에서 듣도록 관리 감독해 주겠다고 홍보해서 맞벌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경남에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학원들이 있는지 혹시 그거는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할 여건은 안 됩니다만 일부 학원에서 학원에 와서 그 원격 수업을 듣도록 하고 관리를 하고 하는 그런 학원이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를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학교 또한 온라인 개학으로 대체되었는데 위와 같은 위반 사례가 발생한다면 경남도 교육청의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건 이제 전체적인 학원에 대한 법령의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이야기인데, 우리가 학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 차원에서 휴원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또 최근에 지자체장과, 그러니까 우리 지사와 시장 군수님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그 학생들의 어떤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촘촘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 하도록 할 수는 있게 되어져서, 뭐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학생들이 앉는 자리를 띄엄띄엄하게 앉힌다든지 손소독제를 제대로 비치하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만 지키면 저희들이 또 그것을 규제할 수는 없는 그런 사정이어서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또 휴원을 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 원칙을 지키도록 애를 쓰고는 있고, 뭐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학원과 교습소 수가 우리 도내에 8,000개가 넘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행정력이 미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결국 권고 사항으로 거칠 뿐이고 이제 교육청에서도 아마 불가항력도 일일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거기에서 만약에 학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침을 어기는 것이 지적이 적발이 되면 지자체장께서 학원을 뭐 문을 닫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물론 이제 중간에 계고도 하고 경고도 하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 사실상 간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수업 부진 아동이나 조선 가정, 맞벌이 가정, 컴퓨터에 취약한 아동들의 원격 수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런 학생들은 이번에 이제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원격 수업에 취약한 아이들을 방과 후 강사들을 활용해서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을 도하고 같이 협력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 원칙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정에 그런 그 선생님들이 방문해서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정의 학부모님들이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은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대신에 그런 그 원격 수업에 취약한 학생들을 긴급 돌봄으로 해서 학교로 불러서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에는 지금 현재 1,500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 선생님 말고 학교 선생님은 원격 수업을 해야 되니까 방과 후 선생님을 포함해서 이런 선생님들 1,500명 정도가 학교에서 긴급 돌봄을 통해서 원격 수업에 취약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경남 전체 말씀하시죠? 1,500명.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9일 첫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중3, 고3 학생들은 1교시 첫 시간부터 접속이 되지 않는 먹통이 되었고요. 이러한 상황은 30여 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첫날이고 처음 시작한 온라인 교육이라 그런 예상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6일 두 번째 개학 1교시부터 이 학습터 동시 접속 시에 로그인이 되지 않았고요. 서버가 다운되거나 속도가 느리며 접속이 불안정하거나 동영상이 끊기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학급 커뮤니티 서비스인 위두랑은 오전 9시부터 누리집이 열리지 않아 서비스가 중단되었고요. 그래서 학교 누리집으로 플랫폼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또한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출석하기를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했고요. 과제는 카톡으로 제출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학생과 학부모는 큰 혼란이 벌어졌음에도 교육부는 한국의 온라인 수업 역량이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서 최고 수준이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현장의 목소리는 안 듣고 근거 없는 자만감으로 가득 찬 교육부에 대해서 경남의 41만 9천여 명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감님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판단을 했을 때는 뭐 준비 기간이나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의 여건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뭐 무난하게 또는 원만하게 이것은 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스템의 역할보다는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을 통해서 상당히 극복이 되고 원만하게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다만 갑자기 교육부와 EBS에 있어서도 용량을 갑자기 늘렸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것이 갑자기 용량을 늘렸을 때 또 접속자가 폭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현상인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제2, 제3 이런 저희들의 그 방법을 저희들이 물론 준비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접속이 안 되고 느려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제2, 제3의 새로운 대안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드러나는 면에 있어서 그렇게 중단이 된 데 대해서는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희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그러나 또 교육부도 은근결에 최선을 다했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 말씀처럼 긴급 돌봄으로 1,500여 명 교사를 투입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맞벌이 부모가 10일씩 육아휴직을 내고 있고요. 맞벌이 부모에서 휴직을 못 내는 그런 여의치 않는 사람들은 긴급 돌봄으로 지금 학생들을 보내고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 교실에 지금 긴급 돌봄으로 아이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방역이나 그리고 또 아이들 안전관리 또한 소홀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교육감님의 더욱더 많은 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아침에 저도 확인을 했는데, 이제 긴급 돌봄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아이가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급식이 제공이 되고 또 그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면서 어제까지 2만 명이 넘는 학생이 이제 긴급 돌봄으로 학교를 옵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학교가 긴급 돌봄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원칙을 정해서 무작정 받을 것이 아니고 원칙을 정해서 선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원칙을 정해서 학교에 보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원칙 때문에, 수용 능력 때문에 집으로 돌려보내는 아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제 학교는 일단 한 교실에 최대 10명이면 10명 이렇게 해서 교실을 정하고, 그 공간을 거기에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모자라면 방과후 선생님들을 이쪽으로 당겨와서 참여하도록 하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수용할 수 있는 한 수용하고, 그래야 온라인 원격 수업 취약계층 아이들도 저희들이 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학교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애쓰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쌍방향 수업 방식에서는 구글 줌 사이트가 보안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온라인 수업이 3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다른 나라는 갑자기 포르노 영상이 나타나기도 해서 지금 대만이나 미국, 독일, 호주, 싱가포르는 줌 아웃을 외치고 줌을 안 씁니다. 근데 왜 유독 한국의 교육부는 줌을 쓰라고 합니까? 처음에 우리 경남의 경우도 조사를 했더니 선생님들이 줌을 쓰고 있는 선생님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분 쓰고 나면 이게 아웃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계약을 통해서, 학교가 계약을 통해서 50분 이상을 써도 아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까지도 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이 줌이 보안의 문제가 좀 취약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대신 또 보안을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여러 가지 절차를 저희들이 안내를 했고, 그렇게 우리가 안내된 절차에 따라서 접근하면 보안 문제가 그렇게 취약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또 줌도 쓰고 다른 구글 클래스도 쓰고 해서 다양한 어떤 플랫폼을 저희들이 열어서 안내를 하고,
그 주음의 보안 취약성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함께 나아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내 소프트웨어 알스포트에서 나온 리모트 미팅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리모트 미팅 못 예, 들어보셨습니까? 예. 리모트 미팅이 지금 근간에 나와 있는 것을 봐서는 가장 좀 많이 안전한 편이라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그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예. 교육부와 유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개발된 쌍방향 수업의 플랫폼이나 콘텐츠가 사실상 수업용으로 개발됐기보다는 회의용으로 개발이 맞습니다. 된 것을 수업에 준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더 좋은 프로그램들도 개발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도 같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우리 이제 교육 방향이 언택트 교육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상담, 언택트 자습 이런 부분에 교육의 기술적인 측면하고 인프라 관련에 있어서 교육청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도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교육감님 말씀을 들으니 교육청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청 산하에 있는 교육연구정보원, 과학교육원 등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방안도 고민해 주시고 여러 가지 콘텐츠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학습 부지나 한부모 가정, 조선 가정, 맞벌이 부모 등의 자녀들에게 학습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복학교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제364회 도정 질문으로 준비했으나 우리 교육감님 병가로 인해서 제대로 의문점을 해결하지 못한 행복학교에 대해서 교육감님과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경남도 교육청에서는 행복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혁신학교는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자는 취지로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 교육감 시절인 2011년에 경기도에서 시작한 미래형 학교 모델입니다. 경남에서는 행복학교로 도입이 되었고요. 행복맞이학교 1년, 행복학교 4년, 행복나눔학교 4년 등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학교마다 이런 과정을 신청할 경우에 경남도 교육청에서는 그 단계와 규모에 따라서 최저 1,400만 원에서 최대 약 1억 원 내외까지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복학교는 학교마다 교무 행정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어서 2019년에 68명, 2020년에 85명, 2021년 99명까지 점차 확대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 5번 한번 올려주시죠. 행복학교 운영 예산을 보겠습니다. 2019년 6억 2,900만 원에서 매년 증가하여서 2019년 27억 5,700만 원으로 급증하여서 2016년과 2019년 예산을 비교해보면 21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증가율이 무려 338.3%에 달합니다. 이는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 14개 진보 교육감의 정책인 혁신학교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혁신학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매년 혁신학교의 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하여 심도 깊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둘숙 학교정책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정책국장 최둘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의 행복학교 지정 현황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별로 나누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행복학교가 2015년부터 운영되어 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복나눔학교를 포함해서 행복학교는 유치원이 6개원이고 초등이 52개교고 중학교가 21개교, 고등학교 5개교로 전체 84개가 됩니다. 2020년에 신규로 지정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예, 신규는 19개인데 유치원이 5개고 초등이 13개고 중학교가 1개고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예, 2020년 신규 지정 현황에서 유치원은 5군데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중학교는 1개교가 고등학교는 신규 지정이 없습니다. 행복학교의 취지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배움과 협력이 있는 미래형 학교를 지향하는 정책이라는데 보육의 개념이 더 강한 유치원보다는 학교 급별이 높은 중고등학교를 행복학교로 더 많이 지정해서 운영해야 정책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왜 현실은 그 반대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중고등학교를 행복학교 지정을 많이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행복학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입제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 교사들이 업무 과중이라든지 수업 혁신 이런 부분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신청하는 공모학교 수가 적습니다. 예, 저 1년간 운영되는 행복맞이학교의 고등학교 참여는 2015년 11개, 2016년 15개, 2017년 21개, 2018년 18개, 2019년 7개 등으로 해마다 참여하고 있으나 다음 단계인 행복학교 4년의 참여를 보면요. 2016년 2개, 2017년 1개, 2019년 2개 등으로 급격히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행복학교의 탑 단계를 할 수 있는 우리 교육감님의 행복학교에 대한 철학이 현장에서 녹아지고 나누어야 할 단계인 행복 나눔 학교에 2020년에는 참여가 아예 없습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예, 이 행복학교 수가 행복 나눔 학교, 행복맞이 학교하고는 행복학교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학교는 4년간 운영이 돼야 되고 행복맞이는 1년이고 그다음에 행복학교는 학교 전체가 이 지금 미래행교육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행복맞이는 학급별, 학년별, 동아리별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는 과제가 4개가 있습니다. 그 과제 중에서 특별하게 1개만 아니면 2개만 추진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만 담으면 행복맞이 학교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라든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으니까 수업 혁신에 대한 부분의 부담이 아직도 느껴지기 때문에 좀 가벼운 행복맞이 학교는 선뜻 지원을 하는데 4년 해당되는 행복학교는 학년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입시제도가 살아있는 그러한 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일수록 조금 공모 신청을 적게 하는 현상입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근데 본 의원의 생각은 국장님 말씀도 맞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입시 부담이 없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행복학교의 교육 방식과 내용에 찬성하는 일부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있지만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고등학교에서는 혁신학교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행복학교를 신청하지 않는 결과로 기결된다고 봅니다. 자료 6번 올려주십시오. 작년 7월 에듀프레스에 실린 기사인데요. 서울 강서구 마곡 이중 혁신학교 지정을 둘러싸고 학부모들이 혁신중학교 설립에 반대하여 서울시 교육청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학부모들이 이렇게 혁신학교 지정을 결사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저도 신문 기사를 보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마곡 이중 통폐합은 처음에는 영광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는 공진중학교, 송정중학교 3개를 통폐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기에 직접적으로 기초학력 때문에 예비 혁신학교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주로 영광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공진중학교 학부모님들이었고 또 반대로 송정중학교는 오히려 11년부터 혁신학교를 추진 잘 해오고 있는데 통폐합하는 것에 반대해서 결국은 마곡 한의중학교라 해가지고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는 일반 마곡 한의중학교로 올 3월 1일자 개교를 하였고 그리고 송정중학교는 그대로 혁신학교를 유지한 채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저는 막연히 그냥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고 송정중학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랬다면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 학부모들은 혁신학교는 기초학력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막연한 우려가 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조금 왜곡되었습니다. 막연한 우려가 아니고 확실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부의 비공식 원칙에 한 개교를 신설할 때는 3개교가 통폐합하는 그런 어떤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곡 이중이 신설할 때 송정중학교, 공진중학교, 영광초등학교 등 3개교를 통폐합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집단 민원의 도화선이 되었고요.
송정중학교 학부모들이 폐교에 반대했었고 그때의 주장이 무엇인가 하면 학부모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말씀을 했었고 국민감사 청구 대상까지 몰고 갔습니다. 사실은 그런 민원 때문에 송정중학교가 존치가 된 상황입니다. 혁신학교 때문에 존치가 된 상황이 아니고요. 다음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자료 7분 올려주시오. 다음은 연도별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인데요. 이 자료는 해마다 치르게 되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중에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자료입니다. 기초학력 미달이란 수업 내용을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의 비율을 말합니다. 2015-16년에는 전 학생을 대상으로 전체 평가를 했지만 서열 세우기 반대를 주장하는 진보 교육감들에 의해서 2017년부터는 단지 3%의 학생만 응시하는 표지 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중3의 예를 들어 보시면 2015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4.9%였습니다. 중학교 수학. 2018년에는 11%로 2배 이상 훨씬 넘게 상승했고요. 고2 수학의 경우도 2015년 5.1%였는데 2018년 10.4%로 다시 말하면 수업 내용을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의 학생들이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중고생 10명 중 1명 이상이 수학 기초학력이 미달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요즘 아이들이 많이 쓰는 수포자, 수학 포기자.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기초적 문법이 수학인 점을 감안할 때도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초학력 부분에 대한 어떤 심각성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줄이기 위해서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107%의 예산 편성이 증가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써서 기초학력 미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프로그램명을 좀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시간이. 네네네. 그 자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과 혁신학교 학력 저하의 상관관계를 한번 볼까 싶은데 자료 화면 8번입니다. 2016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하는 기초학력 미달이 전체에서 보면 국어는 3.6인데 비해서 혁신학교는 6.9고요. 수학은 5.6인데 비해서 혁신학교는 16.3, 3배 이상입니다. 영어는 5.8인데 비해서 혁신학교는 11.6입니다. 그러면 과연 혁신학교를 하기 전에 자료는 어땠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혁신학교를 하기 전에 2014-15년이 경남의 기초학력 미달을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9번 올려주십시오. 마찬가지로 2014년 국어를 보면 1.2, 2015년 2.5였습니다. 2016년 혁신학교는 6.9였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5.5, 5.1, 16.3. 영어 보겠습니다. 2014년에 6.2였는데 2015년 4.4, 그리고 혁신학교 11.6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저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저는 있네요. 국회의원실에서 바로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2016년까지 전수평가로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 지도평가 결과를 2015년과 2016년을 비교를 해서 나타난 수치로 보면은 혁신학교, 즉 저희들 행복학교에서는 뭐 숫자는 중학교가 4개고 고등학교가 2개밖에 안 되지만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 데이터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네요. 아무튼 제가 이상한 데서 뽑은 건 아니고요. 국회의원한테 바로 아무튼 구한 저희들도 이 혁신학교 그때 당시의 숫자가 뭐 초창이기 때문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증가했다 해서 혁신학교가 우리 행복학교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우위를 차지했다라고 일반화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남교육청에서는 단위 일반 학교의 기초학력 미달뿐만 아니라 이 기초학력 미달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한 노력을 쏟고 있고 단위 학교의 책임을 강화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서 기초학력 미달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방금 그 보여주신 곽상도 의원님이 제공한 우리로 치서는 행복학교와 일반학교의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의 그 결과는 저 자료가 잘못된 것이든지 아니면은 우리 경남의 데이터가 아닌 저건 전국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경남의 경우는 저 데이터하고는 다른 저거보다는 훨씬 더 행복학교 학생들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수도 많이 줄었고 보통 학력 이상의 학생의 숫자는 많이 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데이터를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네, 있습니다. 어제 저도 데이터 받았는데 잘못된 데이터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왜냐하면 네, 국어, 수학, 영어의 평가별로 나온 것이 아니고 전체를 아울러서 갖고 온 자료라 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우리 데이터가 잘못된 데이터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건 안 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네, 그거는 비교를 검토해 하도록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데이터는 네. 결코 잘못된 데이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 혁신학교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온 진보 교육감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일방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기존 주입식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수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교사들이 교육 과정을 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라고 설명합니다. 정교조는 기존 일반 학교를 암기식 교육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곳이라고까지 비판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혁신학교를 급격히 확대하는 교육 실험을 벌였지만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늘 그 반대에 서 있었습니다. 진보 교육감들이 일반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려 할 때마다 학교 현장은 커다란 갈등에 휩싸였고 학부모들은 교육청 앞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2009년 전국 13곳이던 혁신학교가 10년 만에 전국 1,714개로 폭증했습니다. 진보 교육감님들은 새로 생기는 학교는 무조건 혁신학교로 지정하거나 혁신학교를 하겠다는 학교에 수천만 원씩 예산을 주는 방식으로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수요자이던 학부모들의 불만의 핵심은 학력 저하입니다. 토론, 다양한 체험 수업 등을 강조하고 교과 공부는 등한시하면서 기울어진 교실을 만들어 왔습니다. 혁신학교 초등 4학년 학부모는 학교에서 3학년 때까지 쪽지 시험은커녕 받아쓰기도 안 시켜서 집에서 학습지로 맞춤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토로합니다. 그 결과 기초 학력조차 못 갖추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사례가 늘어나 앞서 말씀드린 기초 학력 미달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서열화된 대학 입시가 바뀌지 않는 한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 아래에서 행복학교가 지향하는 전인격적인 학생 성장은 과연 실현 가능한 목표이겠습니까? 행복학교의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실 의향은 없는지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행복학교를 좀 더 늘려나가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던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라는 부분도 자칫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잘못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교정을 해드려야 될 것이 행복학교 수가 1년에 10개 내지 15개씩이 늘어나기 때문에 행복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단위 학교의 예산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먼저 고쳐드리고 싶고요. 경남의 경우에 행복학교를 반대하는 학부모는 저는 아직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방금 서울에서 특정 학교가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시위가 있고 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경남은 행복학교 지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은 저는 하나도 듣지를 못했고 행복학교를 진행하고 난 뒤에 학생들의 학력이나 또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대해서 지지하고 좋아하는 학부모들은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학교가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복학교가 가능하면 좀 더 늘려서 나아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부분에서 행복학교를 저희들은 충분히 늘어나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또 선생님들이 또는 학부모님들이 이게 이제 수능이라는 제도가 있는 한 이 부분에 있어서 행복학교가 지향하는 것이 불리할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의심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양한 통계들이 있거든요. 그 통계들을 보면 행복학교의 핵심은 수업 혁신이고, 우리 학교가 기존에 어떤 강의식 수업 중심으로 해오던 우리 학교가 수업을 학생들의 토론 중심 자기 주도적인 학습으로 바꾸었더니 수능 모의고사 평균 점수가 우리 학교가 훨씬 높아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요. 최근에 참 저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런 것은 자랑하지 마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있는 고등학교 행복학교, 저 시골에 있는 학교 중심입니다만, 물론 도시도 김해에도 행복학교가 있고요, 고등학교도. 그 시골에 있는 행복학교 중에 한 학교가 3년 전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 선망하는 대학 중에서 교육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사실 그런 학교가 교육대학을 합격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복학교 중에 교육대학을 합격을 시켜내기 시작하더니 올해는 급기야 그 시골의 그 작은 학교가 행복학교를 하고 나서 한 4년 차 되면서 S대학교에 합격생을 한 명을 냈습니다. 그 합격생을 우리가 불러서 참 네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합격생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면접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했던 프로젝트 수업의 과정에서 우리가 습득했던 이런 내용들이 면접에서 나오면서 내가 자신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학생은 지금도 S대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행복학교가 수업을 바꾸어서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학습에 있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고, 또 지금은 정시보다는 수시가 많은 이런 입시 제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쪽이 저는 훨씬 더 유리하다, 불리하지 않다,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직까지도 검증되지 않은 것을 또 행복학교가 되면 수업 혁신 이 과정이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일이 많아지고 힘들어집니다. 선생님들은 힘들어집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이 어려움 때문에 보조한 인력도 더 많이 보조하는 거 아닙니까? 예. 행복학교가 되고 나면. 아니요. 저희들은 단지 한 학교당 평균 한 3천만 원 정도의 예산 더 지원하고, 아니 행정적으로 보조한 인력을 행정 말합니다. 인력을 한 명 줍니다. 한 명 더 줍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 수업 준비에 일이 많아지니까 행정 인력을 한 명 더 배치해서 선생님들을 도와줘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른바 잡무로부터 자유롭게 교육과정 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었을 때 학교는 훨씬 더 대학 입시에 있어서도 불리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교육감님이 확신을 행복학교에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 애착과 그 의지는 잘 알고 있고요. 제가 행복학교를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행복학교의 방식, 수업을 토론하거나 프로젝트 수업을 하거나 이런 방식들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릴 때부터 아직 기초 학력도 배양되지 않았는데 토론 수업으로 이렇게 제껴버리면 결국 아이들은 말장난, 개변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책을 많이 저희 때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책 안 읽습니다. 기초 지식이 함량이 안 된 상태에서 토론만 하다 보면 결국 그거는 말장난으로 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루저로 있는 우리 죄송합니다. 기초학력이 미달되어서 수업에 못 따라가는 초등의 아이들은 중학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소외된 그런 아이들의 부분은 교육감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의 통계에 의하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도 행복학교에서는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학교에서 100% 토론식 수업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 독서량 대단합니다. 행복학교의 학생들은 다른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더 책도 많이 읽는 것이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일반 학교 학생들은 그러면 책을 전혀 안 읽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죠. 일반 학교 학생들은 그러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의 행복하지 않습니까? 청개의 학교가 다 행복학교가 되는 것이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 중에서 동시에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더 잘할 수 있는 학교를 지역별로 먼저 선정해서 그 학교들이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행복학교의 일반화를 통해서 도내 전체의 학교가 행복학교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인데. 교육감님 죄송한데요. 예. 2016년 전체 우리나라 평균을 보면 4.5%였습니다. 기초학력 미달이. 그러나 혁신학교 평균은 11.9%. 이거는 명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우리 부분입니다. 경남의 행복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데이터를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통계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경남만 그렇지 않다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만 그렇지 않으면 왜 행복 나눔 학교, 교육감님이 그 철학을 행복학교에서 온전히 보호해야 할 행복 나눔 학교에서는 고등학교는 왜 전혀 지정이 안 됩니까? 오히려 고등학교에서 더 올라가야 할 부분 아닙니까? 부담이 있어서. 그 부담이 학교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그것이 수능 아닙니까? 대학 입시 아닙니까? 대학 입시에 대한 부담도 실제로 행복학교를 운영한 학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지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저는 저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접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고요. 교육감님, 그럼 죄송하지만 예. 2019년에 경남의 수능 성적은 전국에서 얼마였습니까? 수능 평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뭐 13위 수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하고 달리 수능을 가지고, 수능 점수를 가지고 대학 가는 학생의 숫자는 30% 미만입니다. 그런 점에서 수능의 점수만을 가지고 도내 전체 학생들의 학력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의 불합리성은 있고요. 그 말도 맞습니다. 예. 맞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는 2016년 이후부터는 지금 표지 평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전체 학생의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연 내가 전국에서 얼마 정도 공부를 하는지, 내가 얼마 정도 뒤처졌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3% 표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 전수조사, 전부, 학생 전부를 시험을 치는 것이 가지는 비교육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표집 시험을 치는 것으로 바뀐 것은, 그거를 비교육적이라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비교육적이라고. 그거는 진보 비교육적이기 교육감님들 때문에. 생각에서 비교육적이지 학부모 생각에서는 비교육적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고요? 우리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피사 시험이 있습니다. 국제에 나가서 수학 경력, 과학 경력 하는 시험에서 아이들이 예전에는 상위권이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3년 이내에 10위권으로 밀려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이들 공부를 잘 시켜서 좋은 학교로 보내는 것이 사실 교육감님의 어떻게 보면 업무라고 저는 봅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교육감님의 업무고요. 대학부터는 교육부의 업무입니다. 교육감님의 업무는 이 아이들을 공부를 잘 시켜서 좋은 대학에 가는 걸 싫어하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보내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인데, 그거는 제껴놓고 계속 혁신학교만 매달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혁신학교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양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왜 혁신학교를, 행복학교를 그렇게 공격을 하십니까? 아니요. 다양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초학력 미달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 지나친 그 편견을 가지고 계신 것이. 편견 아닙니다. 향후 우리 대한민국이 피사 평가에서 10위권 이하로 내려갈 것이라는 그 확신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금껏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 보십시오, 교육감님. 예, 그 정도 이야기 하시고요. 여기서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할 거리는 아닙니다만. 제가 교육감님한테 정책적인 부분을 여쭈고 있는데. 예, 의원님, 행복학교를 우리가 처음에 15개 학교를 지정을 해서 지금 차츰 뭐 마음으로야 좀 많이 늘리고 싶지만 많이 못 늘리는 것이 우리의 여건이나 이런 거로 봐서 우리 역량껏 조금씩 늘려가면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데이터를 내가면서 이것이 가지는 순기능이 뭐가 있고 역기능이 뭐가 있는가를 꼼꼼히 따져가면서 지금 84개까지 우리 행복학교를 늘려왔습니다. 이것이 저희들로서는 만약에 이 경우가 통계나 그 데이터에서 역기능이 드러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순기능보다도 더 커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행복학교를 포기해야지요.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는 이 과정은 여러 가지 데이터에 있어서 순기능이 훨씬 크고 역기능이 적어서 이것을 우리 돈에 있는 모든 학교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행복학교의 철학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은 아이들한테 되겠죠. 살아있는 생물에 하는 겁니다. 로봇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만 갖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육 현장은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것을 데이터라고만 이야기하면 더 이상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행복학교가 가지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부분을 자꾸 이렇게 너무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예, 부분이고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해방 당시에 한글을 읽지 못하는 인구가 78%였다고 합니다. 10년 뒤 1950년대 중반 대한민국 인구의 98%가 문맹을 깨쳤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전시에 천막학교 짓고 마을마다 한글 강습소를 운영한 결과였습니다. 한 교육학자는 인류사에 없었던 교육 혁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현재 연간 교육 예산 70조 원을 쓰고도 낙제생이 15%가 된답니다. 이건 학교의 실패, 교육의 실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 철학은 어느 한 가지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월생 교육과 전인 교육 등 여러 트랙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적절히 공유하면서 교육 현장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화된 교육 정책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 양성의 중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정책이 정치 이념에 휘둘려 춤을 추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갑니다. 지금껏 애지중지 키워온 옥동자 같은 행복학교일지라도 과감히 선로 변경을 해서 더 이상 기초학력 미달자가 늘어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경남 학생들을 위한 노력과 철학이 경남의 아이 조화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함께 조화하는 경지에 이르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만 도정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 교육관님께 감사드리고 열정적으로 질문해 주신 윤석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겠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